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5월 22일인데 선거가 한 11일인가 2일 정도 남았죠. 12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뭐 사전투표라든가 재구미 투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사전투표는 좀 있으면 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그 호텔 경제론이라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데,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고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상당히 못 견딜 거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걸 이해 못하면은, 돈이 돌고 도는 거를 이해 못하면은 바보다라고 또 저렇게 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지역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상품권을 가지고서 또 이거 상품권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요, 상품권. 근데 참 나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호텔 경제론이라든가 이런 상품권에 대한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다. 단순하게 이제 돈을 갖다 돌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됐는데, 그래도 삶은 어떻게 됩니까? 더 팍팍하죠. 여러분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0년 전보다 나는 지금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했고, 뭐 부동산을 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보다는 내가 돈을 더 벌었단 말이야. 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더 잘 가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 먹고, 가족들한테 이제 많이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풍요로운 삶을 더 누려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이 더 빡빡해요. 더 힘들고. 그럼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잘 살게 되는데 자꾸 힘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 호텔 경제론이라는 그 이재명의 그 호텔 경제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해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정말 현혹을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호텔에 소득자가 1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입금을 해가지고, 입금을 해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그럼 호텔은 이제 가구점에 가서 침대를 삽니다. 침대를 산다. 그래서 돈을 주고요. 이 가구점은 치킨집에다가 치킨을 시켜 먹고요. 이 치킨집은 또 문방구에서 연필을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돈을 이렇게 뱅뱅뱅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원을 가지고 침대를 사고, 치킨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필을 사고 뭐 하고 해서 돈을 갖다 뱅뱅뱅 이렇게 돌린다. 이 돈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예약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
취소를 해서 요거를 다시 돈을 받게 되면은 1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호텔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준석이 말하면 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죠. 뭐, 1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약 취소를 했으니까 10만 원을 다시 받으면은 이 호텔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뭐 취소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취소. 네? 취소한다. 그러면 돈은 돌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준석이 말은 호텔은 망했네? 그러잖아. 그죠? 맞죠. 이준석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당연한 100%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준석이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말에도 이렇게 돈의 순환 그러니까 돈의 순환 측에서만 보면은 이재명의 말도 맞습니다. 이재명의 말도 맞고 이준석의 말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큰 잘못 생각한 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이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이다. 나도 그런 이준석이가 그러잖아요. 이 사이비 종교처럼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나는 그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 가구점이 침대를 여기다 공급을 하잖아. 침대를 공급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침대가 필요하겠죠. 그럼 침대를 만든단 말이야. 침대를 제조를 하잖아. 제조를 하려면은 이 침대는 뭘로 해? 대부분 뭐 그 안에는 뭐 스프링 같은 철도 들어갈 거고요. 철도 들어갈 거고 나무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PVC 같은 걸로 이제 뭐 이렇게 그걸 뭘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침대가 온열 침대라고 하면은 이제 전지 쪽 뭐 이런 재료 같은 것들 재료 다시 말해서 침대를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재료 이런 것들도 침대를 제조하기 위해서 공급이 되죠. 원재료. 자, 그럼 치킨집에서는 치킨을 갖다가 이 가구점에서 치킨을 갖다가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해요? 치킨이 필요해요. 치킨만 필요합니까? 이 치킨을 튀겨야 되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 필요하고 또 기름을 갖다 데피려고 그러면 뭐 가스가 필요할 거고요. 뭐 전지가 필요할 거고 또 뭐 전지는 뭐 무슨 뭐 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뭐 치킨집을 또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장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뭐 재료만 가지고 따질게요. 뭐 원자재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필요하죠. 연필 같은 경우에는 연필을 갖다 문방구에서는 이렇게 연필을 제공을 하려면은 이 문방구의 이 연필은 보면은 연필은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고요. 흑연이 필요하죠? 흑연이 필요하고 그 연필 껍데기를 페인트로 칠했죠? 페인트도 필요하고요. 페인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전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재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재료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원자재 재료가 다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문방구에 납품하고 치킨집에서 치킨을 납품하고 가구점에다가 침대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같이 순환돼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빨리 순환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재료가
재료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사라진다. 흑연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연필은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치킨집에서 갑자기 그 조류독감이 생겨가지고 닭을 갖다가 폐사 처분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치킨이 공급이 안 되면은 치킨은 천정부지로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물가 상승. 다시 말해서 여기서 흑연이 공급이 안 된다. 치킨이 공급이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하는 이 침대에 사용하는 특정 나무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상승. 엄청나게 상승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이재명의 그 호텔 경제학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돌린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해 못하면은 바보래. 자기를 이해 못하면은 바보고 이렇게 이준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비춰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야. 아니 이재명이는 변호사에 불과하고 이 경제학을 제대로 몰라요. 경제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더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 IQ도 높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은 이해를 못하면 바보라고 하면서 지금 또 지역 그 화폐 다시 말해서 상품권을 갖다 막 돌려요. 상품권을 막 돌리면 좋죠. 근데 상품권을 가지고서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죠. 이 지역 화폐 상품권을 갖다가 또 돌리게 되면은 이 돈이 이제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돈을 도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또 여기서 침대를 공급하고 가구점에서는요 치킨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얘는 돈을 벌지. 얘는 돈. 근데 얘는 또 10만 원을 갖다가 뭡니까? 환불을 해주니까 얘는 망하는 거고 호텔은 망하는 거고 얘는 또 돈을 벌고 얘네들은 돈이 안 도는 거야 또.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이게 경제 부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그 국민들을 말로써 이렇게 현혹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이재명이가 좀 사이비 종교처럼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준석이가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봐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래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아까 전 설명한 게 뭐냐면 10년 전이나 지금 10년 후나 우리 삶은 나아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오히려 짜장면 값 있잖아요. 한 5,000원 했었어요. 지금 7,000원, 8,000원 그러잖아. 짜장면 한 그릇에. 응? 올랐다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은 2,000원, 3,000원 더 줘야 돼. 지금. 옛날에는 5,000원이면 사 먹었어. 5,000원이면 사 먹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지금은 7,000원, 8,000원 한다니까. 10년 전하고 틀려요. 그러니 국민의 삶은 빡빡한 거야. 지금 힘들어지는 거야. 자꾸. 그게 왜 그러겠어? 그게 왜? 재료가 원자재, 재료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지? 근데 제조업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잖아. 제조업들이.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지역 화폐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막 저렇게 뿌려가지고 이 짓을 하겠다. 또 뭐 이재명이처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풀고 빚을 갖다 지게 해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후손들만 힘들어져요. 자원은 쓸 대로 다 써가지고 하나도 없지. 그리고 빚은 굉장히 많이 지지. 국가적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지.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빚에 허덕이는 거지. 안 맞으래요. 빚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안 맞으래요.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도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또 원자재는 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면은 더 좋아지는 게 없어요. 더 나빠졌다니까. 짜장면 한 그릇 세상에 5,000원 사 먹던 거를 지금 7,000원, 8,000원 사 먹어요. 이 대전은. 서울가면 10,000원도 넘을걸? 물가가? 짜장면 한 그릇에?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씩 할 거야, 서울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 아파트 하나 공급했던 거 옛날에 3억이면 저거 샀어. 뭐 한 30평대 3억이면 샀는데 지금은 뭐 7, 8억 막 10억이 넘어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걸 가지고서 삶의 질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특정 건설업자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자나 어떤 물건을 파는 그 특정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만 논하는 거야. 국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은 거야 이게.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물가는 오르고. 왜? 물가는 왜 올라?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료가. 재료라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원이라도 많아가지고, 그걸 자원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호텔 경제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경제학자들도 이거는 물가 상승을 일으킬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 화폐의 문제점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하지는 않고 무조건 그냥 지역 화폐 그냥 막 뿌리고 막 활성화한 다음에 저지르라는 거야. 지금 이 지역 화폐 뿌리는 게요.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투숙자가 호텔에 투숙하겠다고 예약한 이 투숙자가 돈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돈을, 여기 뿌려가지고 이렇게 돌게 만들잖아. 이렇게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뿌리게 한다고.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세금으로 막 뜯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돈을 갖다 막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가중이 되고, 막 물가 상승이 막 급하게 올라가고, 통계 조작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재산세라든가, 뭐, 소득세 내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은, 문재인 때 가장 많이, 세금을 많이 뜯어갔어요. 나라의 세금을 가장 많이 뜯어간 거는 문재인 때 많이 뜯어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금은 적게 했죠. 적게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했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의 이런 생각은 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차라리 이준석의 말이 훨씬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이게 맞다. 지금 이재명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삶이 절대로 미래에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건 참 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 여기 봐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지역 화폐만 막 뿌리고 그러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참 답답한 현실인데 이거 참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절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 자원을 뭐 빨리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면은 우리 후손들만 상당히 좀 힘들어질 뿐이다. 우리 후손들은 물려줄 게 뭐가 있어? 빚만 물려주려고 그러잖아 지금 쟤네들은. 그래서 젊은 층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야. 나도 이제 아들 딸이 있지만, 딸과 아들이 있지만, 얘네들 이제 이런 나라에서 나중에 기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얘네들이 여기서 세금만 왕창 내고 힘들게 살 거 생각하면은 앞이 깝깝해. 우리 아들 딸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돌아가는 판이. 큰일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좀 이재명이의 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상품권 막 뿌려가지고 막 활성화하게 시키겠다 저런 것과 상품권을 뿌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뿌리면 그거 쓰겠지. 쓰긴 쓰겠지만 뭐예요? 그 재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원자재, 재료 이런 것들은 축나는 거야. 축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어차피 그게 되면은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특정인한테 이렇게 막 뿌려서 걔네들만 이제 돈 벌게 해주는 거 그런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이지 국민들의 삶이 다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 저렇게 막 이런 거 뿌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서 호도하는 그런 경제로는 좀 말하면 펼치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나는 봐서는 이준석의 말이 훨씬 더 맞고 좀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이 많으면 그거를 보완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상품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구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은 이 설명을 마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재료,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뿌리게 되면 상품권도 뿌리고 막 그냥 정부가 돈을 막 풀고 빚을 지게 막 빚을 져가면서 부채를 갖다 막 하게 되면은 막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